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L 고사를 활용한 버컨버터의 정전압, 정전류 회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까지 붙여놨는데요. 별표 5개 받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이해하시면요, 각종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나 SMPS의 제어 회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OPM프의 동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OPM프의 동작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어서 실제 회로를 보시려면 TL494의 내부 구조를 역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과 연관된 TL494의 내부 회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소개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 회로에 적용이 되는지 TL494를 활용한 정전압 회로, 정전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왜 OPM프의 동작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OPM프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본 회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버퍼, 왼쪽의 것은 비반전 증폭 회로, 오른쪽의 회로는 반전 증폭 회로인데요.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OPM프의 공식을 유도할 때 조건이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계한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계한 회로란 계한되는 신호가 입력되는 신호와 극성이 반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와 같이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입력될 때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 입력 단자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계한 회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마이너스 단자로 피드백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계환 신호와 입력 신호의 극성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극성이 달라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계한 회로가 성립하면 OPM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버추얼 쇼트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이 버추얼 쇼트라는 것은 플러스 입력 단자와 마이너스 입력 단자의 전압이 동일하게 되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봤었던 이러한 공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같다고 놓고 공식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버퍼 같은 경우 그러한 논리로 봤을 때 출력 전압이 곧 입력 전압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비반전 증폭 회로의 경우 마이너스 단자의 입력 전압이 V인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반전 증폭기 회로의 경우 마이너스 입력 단자의 전압이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을 이용하면 이런 공식들을 쉽게 유도해낼 수가 있죠. 이 회로도는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OPM프의 출력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가 연결된 것을 제외하면 앞서 보았던 비반전 증폭기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출력 전압은 트랜지스터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앞서 구한 공식과 100% 동일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부계환 회로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OPM프의 출력이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다시 OPM프의 입력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추얼 쇼트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마이너스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단자에 걸리는 기준 전압 V 레퍼런스와 동일한 값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부계한 회로가 성립하면 OPM프의 두 입력 단자의 전압이 같다는 사실이 아니라 두 입력 단자의 전압이 같게 유지되도록 OPM프가 동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하곤 했었는데요. 이 사실은 반드시 유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OPM프 회로에서 부계한 회로가 성립하면 두 입력 단자의 전압이 같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전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OPM프가 동작합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예로 들었지만 좀 더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스위칭 레귤레이터 역시 동일한 원리로서 동작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스위치를 리니어 영역에서 사용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제어가 되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스위치를 포화 영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듀티로서 제어되는 것이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TL454의 내부 회로를 들여다봅시다. 이 블락 다이어그램은 구글에서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과 함께 우리가 관심있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OPMP가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출력은 다이오드를 통해서 한 개의 경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출력은 다시 비교기의 입력으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는 TL454 내부에 출력 트랜지스터를 온오프하는 제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인 정전압, 정전유 회로, 그리고 출력 과전압 방지 기능은 저 두 개의 OPMP를 활용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궁금증은 OPMP 두 개의 출력을 하나로 묶어도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정전유의 기능은 평소에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의해서 한 개 OPMP는 제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정전유 기능이 동작하면 다이오드에 의해서 정전압 동작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40W 강압형 버컨버터의 정전압 기능과 관련된 회로도입니다. 두 개의 OPMP 중 1번 핀과 2번 핀에 연결된 OPMP를 활용해 정전압 기능을 구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V 레퍼런스라 표기한 것은 TL454의 14번 핀에서 만들어지는 출력 전압으로 TL454는 내부에서 기준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5V의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전압을 OPMP의 마이너스 입력 단자인 2번 핀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1번 핀에는 출력 전압 5V를 분압 회로를 통해서 1번 핀으로 입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V1과 R2, R5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분압 회로에서 1번 핀으로 입력되는 전압은 몇 V가 될까요? 앞서 설명했던 OPMP의 동작을 떠올리면 두 입력 단자의 전압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1번 핀 단자의 전압은 2번 핀 단자의 전압과 동일한 2.5V가 되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1번 핀 단자의 전압이 2.5V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의 회로가 TL454의 출력 트랜지스터를 일정한 스위칭 주파수를 통해 계속해서 온오프 하는 것이죠. 자, 위와 같은 분압 회로가 있을 때 R1과 R2 사이에 일정한 전압 2.5V가 유지되도록 하는 R1과 R2의 값을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분압 회로 공식에 의하면 2.5V는 이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VA 값에 R1 플러스 R2분의 R2를 곱한 값이 2.5V가 되죠. 자, 이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이 2.5V를 이용해서 VA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VA 값은 2.5V에 분모에 R2가 가고 분자로는 R1 플러스 R2가 가게 되죠. 자, 이 관계를 이용하면 이 출력전압 VA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기서 R2와 R5 사이의 전압이 OPMP 동작에 의해 2.5V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변저항의 값에 따른 출력 전압을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공식을 적용해보면요, 출력 전압을 Vout이라고 할 때 이 Vout은 R5분의 RV1 더하기 R2 곱하기 2.5V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RV1의 값이 0이라면 Vout은 이때 3.3K분의 4.3K 곱하기 2.5가 되니까 이를 계산해보면 약 3.26V가 되게 되고 RV1이 5K 값으로 증가하면 이때 Vout을 계산해보면 3.3kV분의 9.3K에 2.5를 곱하니까 이때의 값은 약 7.05V가 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위에 써놓은 이 텍스트의 의미를 이제는 아실 수 있겠죠? 자, 출력 과전압 방지 회로는 정전압 회로에서 함께 구현합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1번 핀의 단자는 말씀드렸다시피 2.5V로 유지됩니다. 만약 회로가 고장나거나
특정 상황으로 출력 전압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로의 입력 전압은 24V부터 36V까지를 사용합니다. 자, 회로가 고장이 나면 출력에 연결된 캐패시터가 터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이 최고 약 15V까지만 상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연결한 것입니다. 1N47 사이의 제너 다이오드는 12V 사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1번 핀의 전압이 2.5V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약 14.5V를 넘어서면 제너 다이오드가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출력 전압이 14.5V를 넘어서면 제너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압이 클램핑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전압으로는 더 이상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출력 과전압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저항 R1은 출력 과전압이 일어났을 때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어느 정도 제한해주기 위해서 연결한 것입니다. 정전유 회로는 정전압 회로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전유 회로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15번 핀과 16번 핀에 연결된 OP앰프를 활용해서 정전유 회로를 구성합니다. 자,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로를 설계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15번 핀 마이너스 입력 단자로 인가되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아까 레퍼런스 전압이 5V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분압 회로에 의해서 계산해보면요, 5V 곱하기 200ohm에 10K 더하기 200을 하면 계산이 되니까 15번 핀에 입력되는 전압은 약 0.098V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 단자에 부하가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R19 양단에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만약 출력 전류가 1A 흐르게 되면 R19 양단의 전압은 0.01V가 되겠죠. 저항값이 0.01ohm이니까 2A가 걸리면 0.02V가 될 거예요. 5A가 걸리면 0.05V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서서히 출력 전류가 증가하다 보면 약 9.8A가 흐르면 R19 양단의 전압이 0.098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바로 내부의 OP앰프가 동작하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아까 TL494 내부 회로를 보면 두 개의 OP앰프가 다이오드를 통해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전압 기능은 항상 동작했지만 정전류 기능은 그렇지 않고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력 전류가 일정 이상 흘러주어야 션트 저항 양단에 전압이 생기고 해당 전압을 읽어서 제어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출력 전류가 1A, 2A 이렇게 낮을 때에는 15번 핀과 16번 핀에 연결된 내부의 OP앰프는 회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출력 전류가 9.8A 이상이 걸려서 15번 핀과 16번 핀의 인가 전압이 0.098V로 동일하게 되면 그때는 정전류 기능을 위한 OP앰프가 동작하는 것이죠. 해당 OP앰프가 동작하고 나면 OP앰프는 15번 핀과 16번 핀의 전압을 같게 하도록 동작하기 때문에 출력 전류는 그 이상 값으로 흐르지 않게 되고 정전압 기능을 위한 OP앰프 역시 다이오드에 의해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TL494 내부에 있는 두 개의 OP앰프를 활용해서 정전압 기능과 정전류 기능을 구현하는 건데요. 정전류 기능은 출력 전류가 일정 조건 이상으로 흐를 때 동작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정전압 기능만 동작하고 정전류 기능이 동작하면 마찬가지로 정전압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는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앞서 소개했었던 OP앰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요.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분이 계셨다면 반드시 영상을 되돌려보면서 영상의 내용들을 반드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별표 5개 다시 바꿔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